카를로 안첼로티 손흥민 영입 요청.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팩트체크. 1억 파운드, 약 1604억 원. 선불 원한다. 영국 더 타임즈는 21일, 한국 시각, 이번 여름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팔 수 있다. 단, 1억 파운드의 선불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케인의 이적설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등이 적극 원하고 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에 대해 그동안 불가방침이었다. 하지만 케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케인을 최적의 시장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케인은 우승 전력을 원한다. 그는 2년 전부터 토트넘의 우승 전력이 잔류의 핵심 포인트다. 토트넘이 우승 전력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토트넘은 위기다. 이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폭풍 발언이 있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기적이고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 데에는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고 결국 토트넘 고위수 내부는 콘테 감독 경질을 선택했다. 결국 팀 재편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케인의 이적 가능성은 높아진다. 토트넘은 1억 파운드의 선불을 원하고 있다. 확실한 거래를 원한다는 의미다. 과연 케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2. 또 터진 손흥민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 안첼로티가 원한다. 손흥민, 토트넘, 위 이적설이 또 나왔다.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1은 25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 라면서, 이제 손흥민은 커리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스페인과 같은 빅클럽에 어울리는 선수, 라고 전했다. 영국 데일리 메일도 스포르트1 보도를 인용해 안첼로티 감독이 손흥민을 주시하고 있고 그의 다양한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토트넘에서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른 손흥민이 커리어 다음 행보를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있다. 라면서 토트넘은 우승 경쟁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콘테 감독은 아직 토트넘과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확신 부족이 스타들 연쇄 이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전했다. 손흥민은 레버쿠젠을 거쳐 2015년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총 341경기에서 136골 76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2021-2022 시즌엔 EPL에서 23골을 터뜨려 모하메드 살라, 리버풀과 공동 득점왕에 오르기도 했다. 올 시즌 16경기 5골 2도움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라는 데 이견이 없다.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 아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레알 마드리드에서 손흥민을 원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고 바이에른 뮌헨, 독일, 유벤투스, 이탈리아 등 유럽 최정상 클럽들과 연결되기도 했다. 화려한 개인 성적과 달리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지 못했다. 2018에서 2019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올랐지만 리버풀, 잉글랜드에 패했고 2020-2021 시즌에도 리그컵,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맨체스터 시티, 잉글랜드에 밀려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스포르트1도 이 점을 손흥민의 빅클럽으로 향하는 이유로 찍었다. 매체는 얼마나 오랫동안 손흥민이 우승을 기다려야 하나. 그는 함부르크와 레버쿠젠 이상 독일, 토트넘에서 우승을 하지 못했다. 라면서 그는 현재 세계 축구계에서 최고 수준의 선수다. 몇 달 동안 손흥민은 자신의 입지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구단에서 그를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과 2025년 여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 타구단에서 손흥민을 영입할 경우 막대한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손흥민의 이적료는 7,500만 불, 하나 약 1,079억 원 수준이다.
젊은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레알 마드리드가 30대에 접어든 손흥민에게 거액의 이적료를 지불할지는 미지수다. 3. 토트넘 레전드, 만난 손흥민. 좋은 평가 많다. 기대 많다. 손흥민, 토트넘, 이 소속팀의 레전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손흥민은 21일 경기도 파주 NFC 트레이닝 센터에서 월드컵 이후 다시 소집하게 돼 무척 기쁘다. 새로운 감독님과 발을 맞춰볼 생각에 설레고 영광스럽다. 고 소감을 밝혔다. 사우스햄튼과 맞대결을 펼친 뒤 입국한 손흥민은 곧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훈련에 합류했다. 손흥민은 국가대표 감독으로 토트넘 레전드인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한다. 손흥민은 구단에서 선수 시절부터 감독님을 보고 함께 생활하셨던 분들이 있다. 얼마나 평가가 좋은지 알고 있다. 기대가 많이 된다. 고 말했다. 이어 감독님과 짧은 대화를 통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 있었다. 감독님이 스케줄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실지 등에 대해 대화했다. 전술적인 것은 훈련하면서 하게 될 것 같다. 고 전했다. 손흥민에 이어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한 뒤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형규는 클린스만 감독님이 워낙 유명하셨다는 걸 알고 있고 공격수로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다. 셀틱에서 잘해온 것처럼 감독님 앞에서도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날 안드레아스 헤어조크 수석 코치, 차두리 기술자문 등 코치진과 함께 대표팀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15분 공개된 초반부 훈련에는 소집 명단 25명 가운데 20명이 그라운드에서 호흡을 맞췄다. 파주에서 소집된 한국 축구대표팀은 담금질을 진행한 뒤 24일 콜롬비아와 울산에서 첫 경기를 갖는다. 이어 28일 서울에서 우루과이와 두 번째 A매치를 치른다. 4. 케인 이적? 선불이면 가능. 콘테 경질한 토트넘. 선불 1억 파운드. 여름 이적 시장 케인 내놓는다. 영더 타임지. 1억 파운드, 약 1604억 원. 선불 원한다. 영국 더 타임즈는 21일, 한국 시각, 이번 여름 토트넘은 해리 케인을 팔 수 있다. 단, 1억 파운드의 선불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케인의 이적설은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에는 심상치 않다.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바이에른 뮌헨 등이 적극 원하고 있다.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케인의 이적에 대해 그동안 불가방침이었다. 하지만 케인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재계약 가능성은 높지 않다. 즉, 케인을 최적의 시장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케인은 우승 전력을 원한다. 그는 2년 전부터 토트넘의 우승 전력이 잔류의 핵심 포인트다. 토트넘이 우승 전력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토트넘은 위기다. 이미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폭풍 발언이 있었다. 토트넘 선수들은 이기적이고 토트넘이 우승하지 못한 데에는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콘테 감독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고 결국 토트넘 고위수 내부는 콘테 감독 경질을 선택했다. 결국 팀 재편이 필요하다. 이 상황에서 케인의 이적 가능성은 높아진다. 토트넘은 1억 파운드의 선불을 원하고 있다. 확실한 거래를 원한다는 의미다. 과연 케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 손흥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5. 1원정 1무9패, 한국. 일본과 대학축구 덴소컵 0에서 1석패, 저학년 여까지 아쉬운 3전 전패, 도쿄 SS 현장. 한국 대학축구가 일본과 덴소컵 정기전에서 패배, 원정 무승 역사를 이어갔다. 박종관, 당국대,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학 선발팀은 21일 일본 사이타마 오라와 토마바 스타디움에서 열린 일본 대학 선발팀과 제21회 덴소컵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 원정 경기에서 0에서 1로 석패했다. 이 대회는 1972년부터 시행한 한일 대학축구 정기전이 전신이다. 지난해까지 총 39차례 맞대결에서 한국이 19승 8무 13패로 앞선다. 그러다가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 덴소가 후원하면서 2004년부터 덴소컵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은 덴소컵으로 재편한 뒤 이전까지 일본과 8승 2무 8패, 코로나19로 17,
18회 대회 취소로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해에도 홍과 원정을 오가며 1승 1패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패배로 역대 전적 8승 2무 9패에서 밀리게 됐다. 특히 한국대학 축구는 역대 덴소컵 일본 원정 무승 징크스도 이어갔다. 2004년 초대대회 도쿄 원정에서 2에서 3으로 패한 뒤 이번 대회까지 10차례 원정 경기를 치렀지만 1무 9패에 그쳤다. 박 감독은 포백을 기반으로 정재상, 당국대, 과 김채웅, 고려대를 최전방에 배치하며 일본 사냥에 나섰다. 일본은 마스이겐, 곤도 요시히토를 투톱으로 둔 4-4-2 포메이션으로 안방 승리에 도전했다. 양팀은 초반 팽팽하게 탐색전을 벌였다. 킥오프 10분 이후 한국이 공격 주도권을 쥐고 몰아붙였다. 정재상이 일본 수비진과 힘겨루기에서 앞서며 공을 지켜냈고, 김채웅과 조용준, 성균관대, 최강민, 대구예술대, 이충명과 중앙을 고루 두드렸다. 그러나 몇 차례 문전 돌파 과정에서 일본 수비에 걸려 넘어졌지만 주심은 반칙을 선언하지 않았다.